참여 2020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남은 접전주들 상황 살펴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 15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재선을 확정지었던 당시에도 이곳에선 패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 3연승을 노리는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반드시 기필코 잡아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합 접전주 가운데서도 초접전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의 평균치로 계산한 결과 바이든 48.8%대 트럼프 47.6%로 아주 근소하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CBS와 CNBC, 로이터 등은 나란히 3에서 4%포인트 차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쳤고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과 트레팔가르는 1에서 3%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미네소타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주요 경합 접전주에서 조금은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사실 이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온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공화당과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었고 4년 전 대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단 1.5%포인트 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 무역, 교통 서비스의 중심지 애틀랜타가 있는 곳 조지아주입니다. 한국차의 미국 생산 공장이 들어선 이래 생선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했죠. 삶의 변화가 많아져서일까요? 정치적 요소도 변수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이 매번 탈환을 노렸지만 항상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올해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번, 바이든 후보가 11번 우세를 나타냈고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난 것도 4번에 달합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각 당의 경선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 아이오와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별로 좋은 출발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6명에 불과한 주지만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며 후보들을 쥐락펴락한 곳이 또 아이오와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10%, 6%포인트 차로 2번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9%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초박빙 접전입니다. 가장 최근 에머슨 여론조사 지지율 48%대 46%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했지만 거의 같은 기간 뉴욕타임스 시에나 여론조사에서는 46대 43으로 바이든 우세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보수 성향의 인사이더 어드밴티지와 진보 성향의 CBS는 비슷한 기간 두 후보의 지지율을 동률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참여 2020 코너를 통해서 올해 대선의 주요 승부처가 될 주요 경합 접전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미 4년 전 완전히 빗나간 예측을 해버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게는 11개 주, 작게는 6개 주로 압축되는 이들 접전주들의 서로 조금씩 다른 표심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보이는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213명의 선거인단은 이 작게는 6개 주, 넓혀서 11개 주의 경합 접전주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우세로 분석한 선거인단 203명 중에는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미시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주는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56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백악관 입성까지 남은 선거인단은 단 1명입니다. 마지막 한 석은 어디가 될까?
앞서 언급해드렸죠. 메인주와 함께 유의하게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네브라스카주. 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이곳도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이 선거구만 경합주입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최근 이 네브라스카의 이 선거구 지역을 경합에서 민주당 근소 우세로 바꿨습니다. 승자 독식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5명의 선거인단 중 1명을 가져오게 되고 매직 넘버 270이 완성됩니다. 물론 공화당 역시 우세에서 경합으로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텍사스나 아이오와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초접전주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매직 넘버 270명에 거의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20명에 이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긴다면 4년 전의 대역전극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방금 언급해드린 공화당 승리 전제 조건이 걸린 모든 주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선 4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겨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공화당이 기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나옵니다. 구체적 실체를 숫자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존재한다고 믿는 존재, 바로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입니다. 참여 2020에서 여론조사에 따른 각 주별 판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 샤이 트럼프로 인한 변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또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따로따로 알아보겠습니다.